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분의 제보 사연인데요. 코비애TV 구독자 CK님께서 제보해주신 실제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남 창원 사파동에 살고 있는 올해 30살 된 남자입니다. 현재는 투잡으로 직장인 겸 포토그래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투잡으로 사진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촬영장으로 쓸 매물을 구하던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반지하를 구해서 현재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의 위치가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옛날에 살던 집이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거의 한 2분 정도 거리?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집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TV나 거리에 나가면 항상 뉴 밀레니엄 시대라고 떠들썩한 그런 2000년도였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인지라 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려고 하셨고 사고 싶은 게 있다고 조르면 금세 사주시곤 하셨어요. 물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그 2000년도에도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생활 필수 가전이 돼서 잘 살든 못 살든 각 가정마다 한 대씩은 다 PC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PC가 있는 집은 드물었어요. 막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의 컴퓨터는 지금 가격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였어요. 심지어 사양도 요즘에 USB만도 못한 그런 컴퓨터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알 리가 없었던 저는 부모님한테 컴퓨터를 사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늦은 오후에 집에 들어왔는데요. 제 방에는 못 보던 큰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바라고 바라던 컴퓨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큰맘 먹고 선물하는 거라면서 흐뭇하게 웃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당시에는 온라인 게임 이런 것도 잘 모르고 CD 게임이나 아니면 원래 컴퓨터에 깔려있던 그런 게임을 주로 했어요. 사건은 컴퓨터를 사고 얼마 안 지난 초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여름방학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아마 6월달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도 제 방에 있는 컴퓨터로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초여름이라 각 방마다 창문을 다 활짝 열고 잤거든요. 제 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로 더위를 달래던 시기라서 창문을 열어놓아야만 좀 시원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분명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을 무렵에 창밖에서 피아노 반주랑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방 밑으로 반지하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산의 한 대형 교회가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철야 예배를 하는 지부 장소로 쓰이던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찬송가 소리를 배경 삼아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뭔가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자연스럽게 자다가 눈을 뜨게 됐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눈만 뜬 채로 제 방 주변을 한번 살핀 다음에 그대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제 귀에 들어오는 그 소음의 정체를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창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서 제가 길거리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는 온 동네 고양이가 다 모여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10대 마리의 고양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고양이들이 반지하 예배당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그때는 지하 예배당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많은 고양이들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깐 있다가 그 많은 고양이들이 일제히 창밖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낱 고양이일 뿐인데 괜시리 무섭더라고요. 게다가 새벽 공기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제 주변을 덮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슬그머니 침대로 돌아와서 이불만 덮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제 방의 구석지 한 편을 봤는데 형태가 분명하진 않았는데 천장 모서리 쪽에 웬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잘못 본 건가 싶어가지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잘못 본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 그림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서서히 커지면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진짜 무서웠던 건 이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형체가 뚜렷해지는데요. 그 검은 형체는 단발머리 형상의 여자였습니다. 그게 저한테 다가올 때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건 귀신이다 하고요. 왜냐하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그 여름밤에 그 형체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엄청난 한기를 내뿜고 있었거든요. 몸이 으슬으슬할 정도로요.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목소리조차 안 나와서 엄마 아빠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 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불 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눈을 질끈 감고 있었지만 이불 밖에서 그 형태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차가운 한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를 더 무섭게 했던 것, 그리고 이 상황을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창밖에 있던 그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그 형체가 저한테 다가오면 올수록 더 매섭게 울어댔다는 거예요. 그 여자 귀신의 형태, 시선, 그리고 차가운 한기와 고양이 울음소리, 이것들에 대한 극한의 공포 때문인지 저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절 직전의 짧은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있었던 얇은 여름용 이불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뭉개진 발음으로 제 귓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는데 그 소리를 듣다가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돼서 눈을 떴는데요. 제 눈앞에는 잔뜩 놀라있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당시에 잠옷이라곤 난닝구와 얇은 팬티 한 장을 걸치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물인지 땀인지 모를 정도로 흠뻑 젖어 있었고 제 입술은 새파랗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 주변에는 거품 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도 제 정신이 금방 돌아온 거고요.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갔는데요. 저체온증이 있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럼 과연 그날 밤에 제가 본 그림자는 저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고양이들이 저희 집 밑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그날을 제외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고양이들이 그렇게 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단지 그 장면이 무서웠을 뿐이었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 공포영화나 엑소시즘 관련된 글들을 보면 악귀들 근처에는 동물들이 모여들고 심한 악취가 난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그림자 귀신은 악귀였을까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안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야만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베트남 방에서 주말에 촬영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스케줄이 변동되는 일이 없다면 다음 주부터는 한국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